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영의 톡톡수다 김지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북한에서 제가 신분 사회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신분이 없고 평등한 사회에서 그걸 모르고 정말 태국에서부터 고민을 했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살던 지영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무조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던 그것을 생각해서 막 집착하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북한에 여러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양강도에서 살다가 평양 시민으로 살기까지 어마어마한 고충을 겪었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제 평양 시민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토대가 안 좋다 그러면 평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양강도에서 살다가 함경도를 옮겨간다고 해도 조직적인 이게 이동이나 또 발령이 인사 발령이 내리지 않으면 가서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꽃제비들이 앞지대 꽃제비들이 국경에 들어올 때 정말 기차를 몰래 타고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이 잡히면 다시 그곳으로 다시 쫓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서울에 살다가 뭐 경기도 가서 살겠다고 하면 경기도를 그냥 거주 딱 붙이면 경기도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조직적으로 문건이 뭐 홍길동이다. 홍길동에 뗀 문건이 다른 이쪽 도로 가서 거기 노동부에 들어가고 분주소에 전입신고를 해서 전입신고가 인민반에 통과돼서 그래야 이곳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게 없어서 온 꽃제비들은 거주가 없으니까 자기 거주가 있는 곳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일을 해서 집을 잡았다 해도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그게 인간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 대한민국에 오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정말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평양 시민이 됐던 게 너무 힘들게 됐기 때문에 그 평양 시민증을 두고 탈북하는 게 오히려 뭐 대학 졸업장을 두고 오는 것보다 그게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대학을 다닌 것은 내가 정말 다닌 것이잖아요. 당당하게 내가 대학을 다녔고 그냥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에 전공한 일을 아니고 또 식당을 하다 나니까 그냥 어느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이 지나니까 삭막해졌어. 그냥 누가 대학 우리 동창이네 그냥 이런 정도지 그게 그렇게 나한테 뼈에 사무치는 그런 아픔이 아니었는데 이 평양 시민증만은 내가 정말 뇌물을 고이고 있는 웃음 없는 웃음 다 해가면서 막 그냥 갈망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김정일 방침으로 해서 평양시에 와서 살고 있는 임시공민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그리고 평양시 사람에게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직 혼인신고를 했지만 평양 시민이 안 된 여성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한 세 부류 사람들을 거주를 시켜줘라. 이 이외에는 이제부터 평양시 거주를 일체시키지 말아라. 예를 들어 평양 남자가 지방 여자를 데려온다. 지방에 내려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에 제가 뇌물을 고이고 평양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 시민에서 그 핑크색 시민증을 가지고 있다가 탈북을 할 때 그 김일성 배지죠. 김일성 배지를 떼놓고 평양 시민증을 떼놓고 그때가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은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태어나서 철들어서 김일성 배지를 떼봤다는 것은 그 조사받으러 경찰서 깜방에 조사실에 들어갈 때 40일을 떼봤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항상 왼쪽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다녔었어요. 대학 때는 그냥 김일성 배지 대학에서 나눠줘 여기 동그란 거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달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사람들이 그 패션 북한 사람들 패션이라 그럴 정도로 김일성과 김정일 쌍상이라 그러죠. 이렇게 넓적한 거 그걸 이제 항상 달고 다녀서 그걸 두고 이제 그걸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걸 이제 브로커 집에 돌 때 그게 가슴이 좀 제일 이제 어떡하지? 하여튼
그곳에서 엄마가 배신당해서 삶을 찾아서 떠났지만 아무튼 30년을 제가 그곳에서 살다가 그게 그곳 주민이라는 마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떼놓고 올 때 제가 제일 좀 섭섭했다고 해야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대한민국에 와서 태국에서 이자 신분 때문에 막 걱정을 하다가 국정원에 딱 와서 아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설마 토대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디서 살겠냐 집 위치를 골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무조건 서울에 가야지 죽든 살든 서울에 가야지 했어요. 왜? 나는 평양 시민이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랑 토론했어. 우리 무조건 서울 가서 살자. 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원에서 나가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데 가족들이 너네 어디서 사냐 하면 우리 서울에서 삽니다 이러지 않으면 가족들이 봐라 북한에서 이렇게 토대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농촌에 보낸다니까 이렇게 하긴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죽든 살든 서울에 가야 된다. 우리가 또 나는 이제 통일이 만약에 되면 우리 동창들도 올 것이고 우리 친구들도 오고 직원들도 오는데 그때 어디서 삽니까? 뭐 지영아는 어디서 살아? 그랬다가 지방에서 산다 그러면 보라야 너 지방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평양 시민이 되더니 뭐 대한민국에 가서는 남조선에 가서는 또 지방 시민이 됐네. 너 서울 시민도 못 됐구나 야. 그거 보라 왜 도망쳤어? 이럴까봐.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떡하나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 근데 하나원에서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래 서울에 가서 살면 되죠 지영씨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다니까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원에서 나와서 내가 서울에 집 잡으면 서울에 사는 걸 모르고 하나원에서 집을 배정해 준다니까 북한에서처럼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니까 한번 간 곳에서 떠나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불안에 무조건 서울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원에 있는 여자들은 저희 기수가 매번 기수마다 또 서울이 남았대요. 근데 이번 기수는 또 다 서울 가서 살겠다 그래. 그래서 저희 때는 추첨을 했어요. 서울 가는. 그러니까 다 추첨을 했지만 지난 앞 기수라든가 뒤에 뭐 그 앞에 기수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안 가고 뭐 경기도 가겠다, 경상도 가겠다, 전라도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희 기수만 다 서울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도 서울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추첨을 하는데 서울만 우르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알을 걸렀는데 이제 추첨 막 돌아가는 것을 딱 뽑았어요. 그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딱 열었는데 여러분 어디 나왔을 것 같아요? 강원도 나왔어. 강원도.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 쪽지 들고 나와서. 그래서 저희 그 담당 선생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사투리라도 통하니까 막 달려가서 선생님 저 무조건 서울 가야 됩니다. 서울 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저 서울 갈 겁니다. 저 서울에 가야 된다니까요. 선생님 아니 지영씨 걱정하지 말고 아무데나 가라고. 갔다가 서울 가면 돼. 거기 갔다 서울을 어떻게 가냐고. 아니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평양에 갔는데 내 대한민국 와서 또 서울 못 가면 어떡하냐고. 나 쪽팔려서 안 된다. 무조건 서울 가야 된다고 막 이랬거든요. 그 선생님이 말하다가 이제 할 말이 없는지 그냥 알았다고 이제 생각해보자고 그랬어. 또 하늘만큼 믿었죠 사실. 선생님이니까 뭐를 다 해줄 줄 알고. 근데 북한처럼 뇌물이나 안면이나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걸 모르고 그때는 선생님한테 말했으니까 선생님 또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엄마가 제 뒤로 이제 그 숫자를 막 돌리는 걸 뽑았는데 엄마가 서울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그 하나원에서 배워줄 때 정말 착하게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원에서 배워줄 때 결혼을 안 한 딸이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부모랑 같이 왔을 경우 집이 없기 때문에 한 집에 보낸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30살이 넘다 나니까 집을 고르라고 이제 선생님이 딜에 보냈는데 서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들고 엄마가 서울 받아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같이 서울에 가면 안 됩니까? 저 어머니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좀 같이 살게 해주세요. 막 이랬어요. 선생님이 엄마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아니 감사하다고 괜찮겠냐고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저는 서울만 갈 수 있으면 집을 안 받아도 된다고 엄마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이랬어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막 고맙다 그러면서 알았다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가래요. 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에서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강서구 방화동에 딱 와서 이제는 내가 북한 전화 와도 서울에 산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한 6개월 살았거든요. 저희 기수에 제주도 갔던 언니까지도 서울에 들어와 살고 싶으면 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살았냐고 하니까 아니 서울에 그냥 임대 아파트 받아가서 왔대요. 그래서 무슨 이게 도장도 없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아파트 잡고 와서 살았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황당했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나원에 와서 정말 무조건 가서 산다고 이렇게 막 내가 열받게 막 열을 토하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황당하긴 한데, 북한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삼촌이 연락이 왔거든요. 이제 한 1년 지나고. 그러면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산다 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서울에 사는구만. 그쪽에는 그런 거 상관 안 하는구만. 근데 너네도 서울 살 수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어떻게 전화로 하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삼촌도 와도 서울에 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정착을 해서 이제는 오래오래 지금 앞으로도 쭉 서울에 살 거고요. 저희 동생도 그 다음 달에 나왔는데 추천 하나 또 강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동생도 어떻게 했을까? 집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저희 집에 살다가 서울에 다시 이제 임대 아파트를 받아서 이제 따로 나가 살게끔 이렇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지. 거주 이전 나는 집이 있으면 서울에 가서 살지, 집 살 돈이 있으면 서울에 가서 살지. 집을 살 돈이 걱정이 되지만 집을 살 돈이 있는데 내가 갈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북한에서 살던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서 살고 싶은데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그냥 집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하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 권한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살던 제가 대한민국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리면서 깜짝 놀랐던, 또 그것이 없는 줄 알고 북한 같은 줄 알고 너무 고민이었던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영상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기 전에,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지영이었습니다.